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나라 여자 팔자 이태영.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나는 오랫동안 여러 가정의 복잡한 사연들을 알아왔습니다. 내 안경은 남의 집 안방 구석구석의 더럽고 아픈 전경을 들여다보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으로 나는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크고 탐스러운 지혜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식이나 식견이나 경륜은 남자에게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쌓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슬기로움은 여자가 한결 더 돋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외국인들에게 흔히 양국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능해 보인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객관적인 눈에도 한국 여자의 지혜 주머니가 커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이 지혜와 남아도는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잠재 능력이 어떻게 분출되는고 하니 치맛바람 각종 투기로 비뚤어지게 나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흔히 여자에게 너무 많은 힘을 줘서 그렇다고 한탄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옳은 힘입니까? 마루 밑에 숨어서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위해서 용을 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 마루 밑에서 나오게 하여 창의로운 데에 평화로운 데에 쓰면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넣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민주화의 과제는 좀 좁은 의미의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확대 가족으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직업을 통한 공동체 이념적인 확대 가족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남과 하나 되는 체험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이 가정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는다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과 인간화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파업의 하나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타가 사업 같은 것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둘째로 여성의 인간화는 여성의 경제화로 촉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평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녀는 똑같이 능력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뒤에 후천적인 환경이 여성을 무능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하는 일, 곧 가사노동 같은 것을 전시하는 경향이 짙어져서 여성은 남성보다 곱절이나 일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놀고 먹는다는 열등의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인은 흔히 지금 난의 손수 무라고 쓰는 코미디가 지금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자아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여성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남들도 그렇게 보도록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남편이 번 수입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여성의 인간화는 여성의 사회화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정에서 뛰어나와 사회로 진격하라는 신호나팔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화란 먼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몸담은 사회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입체적인 관심과 주관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자기의 삶을 사회 공동체로 확대시켜 생각하는 윤리의식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여럿이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올바른 사회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민주화 복지사회는 절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자기 선언이 값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의식을 다지는 데는 다음의 서너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남자의 전형물로 되어 있는 사회와 가정의 담을 흘러내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며, 둘째 단계는 민주시민으로서 알 권리와 따질 권리와 지킬 의무를 깊이 비판을 활발히 발표하여 사회 여론을 발전시키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기 위한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평생교육이 제도로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여성의 인간화는 인권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성운동의 대상이 남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인 비인간적인 심성과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목표는 인권운동이며 다원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운동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인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여성운동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곧 오늘날 남녀평등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나 인권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둔 평등이 문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남녀의 역할평등이라는 기반에 서서 평등을 주장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여성 현실의 문제는 헌법에 바탕을 둔 정치화의 능력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차별은 각종 양극화 현상으로 상징되는 민주적 가치의 상실이니만큼 여성운동이 인권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는 기본 원칙은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한국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많은 선한 노력들과 그 보조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바로 새로운 차원의 문화운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여성의 인간화는 여성을 천하게 여기는 사조에서 빚어진 모든 지배문화의 결별을 선언하고 남자와 여자가 조화하여 평화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인간문화 또는 모성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여성해방운동의 근본 과제입니다. 문화는 그 시대 이념의 총체적인 현상이니 시대와 인석과 제도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인간화와 여성문화 창출은 동전의 안과 밖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며, 노력에 따라서는 서로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래의 한국 사회를 더 인간답게 발전시키고 비인간화된 지배문화를 인간문화로 살리는 힘이 여성문화라면, 이는 우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야 이를테면 가족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나쁜 제도와 인습을 과감하게 개혁한 다음부터 틀을 잡아갈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평등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화, 그것이 여성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온 남성문화의 시대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남성문화의 소산인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문화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과 의로움을 여성의 힘을 빌어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필리핀 코라손과 같은 여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척 큽니다. 경계해야 할 물질 숭배와 이기심, 이 모든 여성의 인간화 작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로 물질 숭배와 이기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화된 이 시대의 대표되는 위 두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에는 여성의 인간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문제에 대한 중산층 여성들의 뼈아픈 각성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풍요로운 물질 속에 안주하여 이기심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이 산업화에 기대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한 그 발전의 결과로 우리 대다수는 돈의 종이 되었습니다. 돈 하다가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돈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듯이 달려들어 마침내 돈을 얻으면 돈을 주인처럼 모시고 사는 가련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중한 돈이 생겼으니 돈이 시키는 대로 돈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돈만 보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이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의 뒤만 쫓아갑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빠져나오기는 남자의 경우보다 더욱더 힘듭니다. 돈 잘 벌어다주는 남편 밑에서 가전 호강을 하고 사는데 여성 해방이 무슨 관심거리이며 여성의 인간화가 무슨 흥미거리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인간을 본위로 하는 가치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따르자고 결심하였으므로 인간을 보는 눈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이 물질을 지키자니 이기심은 더욱더 커지고 남을 아끼고 돕는 마음은 또 그만큼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성문화의 모순을 깨닫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남자의 비호를 받으며 안주하는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의 인간화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다른 여자들보다 사회의 혜택을 더 많이 받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각성이 요구됩니다. 이 이야기 끝에 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본디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돈도 좋았고 지위도 좋았고 명예도 좋았습니다. 다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무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니 지난 30해
받는 돈과의 싸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나 내가 세운 정신적인 욕구와 이념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싫어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고상하지도 비범하지도 않은 보통 인간이 돈과 싸우는 일은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린 돈이 나를 유혹할 때 나는 꼭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칠순을 넘기고 보니 그 유혹을 피해 온 제가 조금은 대견스럽습니다. 이 장황한 이야기는 사람이 물질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기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잠깐 해본 말입니다.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마침내 여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 전체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이미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온 인류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은 문제는 그 잠재되었던 인류의 반인 여성의 능력을 소외시키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똑같이 오늘의 한국 여성의 소외 현실은 소외된 역사 현실로 확대하여 해석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차별받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으면 불화가 있습니다. 그 불화는 마침내 싸움이 되어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싸움이 번지면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안방입니다. 차별받는 여자의 불평과 불만이 먹구름처럼 쌓여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평화는 가정에서 여자에게서 나온다고 해야 옳습니다. 안방의 두 남녀가 평화롭게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지 못하면 그 사이에서 나온 인간은 화합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배우는 처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남녀가 대등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할 때 비로소 남을 핍박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태영 서울대법대에서 가족법을 전공했다. 법학 박사이며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이혼연구, 나의 만남, 나의 인생 등이 있다.